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경관 생태학에 대해서 간략히 그 서두만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 경관 생태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생태학에서는 저기 그 강의 자료에 그림이 빠져 있어서 그림을 다시 첨가해서 보충 자료로 올렸는데요. 그 보충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랄까 다른 자료들을 몇 개 올렸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못 본 학생들이 있다면 그 유튜브 동영상은 공지사항이 올려 있고, 그리고 보충 자료는 강의 우리 블랙보드에 강의 자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충 자료도 다 확인해서 그 여러분들 그 찾아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유튜브 동영상 중에 뭐 끊긴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강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대면 수업 시간 중에 그 보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한치의 그 문제점도 없도록 할 테니까 우려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생태학 시작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줄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관 생태학의 개요, 그리고 4대 원칙, 7대 원리, 그리고 조각 파편화, 그리고 환경계획 수립 시 공간 단위의 설정, 생태 네트워크의 유형과 구성 요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처음 시작했던 경관 생태학은 여러분들 강의 자료 57페이지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경관의 정의라는 것은 그 생명 공동체, 그것을 둘러싸인 환경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해명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상호작용이라 하면 지난번에는 생물과 비생물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환경에서는 생태학과 지리학에 그 관한 개념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7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지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리학에 패치라는 얘기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시 한번 경관의 정의는 상호 관련된 서로 다른 생태계의 이질적인 토지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우리 생태학과 마찬가지로 그 경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난 첫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경관이라는 것을 그 한자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자로 써보세요.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글자가 보일지 안 보일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관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뭐 한자가 상형 문자라고 얘기했죠. 여기 경자인데 요 아래 요 부분만을 본다면은 이것이 서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요만큼 있는 글씨는 세조자를 얘기했어요. 요거 세조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요 서울에 있는 세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건물이 서울이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것이 서울에서도 덕수궁과 같은 궁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새가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싹 훑어봤더니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더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새가 바라보는 그런 광경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실제로 한자를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경관의 구조에서는 매트릭스, 패치, 코리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패치의 지리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커다란 바탕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경관의 한 조각을 우리가 패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천이 있다든가 그 선형으로 형성된 경관 요소를 우리가 코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리더는 이렇게 하천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하천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형적인 요소를 우리가 경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코리더가 선형적인 요소라면은 패치나 매트릭스, 패치 비선형적인 요소,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것은 당연히 커다란 바탕이 되는 면적인 요소가 되겠죠. 선면의 개념을 점선면의 점은 아직 안 들어와 있네요. 선과 면의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보고, 조각, 통로, 바닥, 조각, 패치, 통로, 코리더, 매트릭스, 바닥, 그렇게 해서 57페이지에 있는 자료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금방 될 것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은 경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어요. 바탕 매트릭스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질적인 공간 요소의 총합이다. 그리고 면적이 가장 넓다.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가장 그 연결성이 좋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각은 같은 성질을 가진 환경 조건을 가진 분리된 공간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논이라던가 또 마을이 있다면 마을에 대한 패치, 논에 대한 패치, 그리고 산림이 있다면 산에 대한 패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경관 그 요소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조각이라는 것은 거리, 면적, 형태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을 결정짓는 요소. 여기서 조각에서 거리와 면적, 형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요것들이 그 경관을 이루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요소로서 잠시 뒤 자료에서 그 다이아몬드 이론이라는 패치의 거리적인 요소, 선적인 요소, 그리고 또 그 면적에 관한 요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다이아몬드 이론 얘기했는데 뒤에 나올 것이고, 오늘은 다이아몬드 이론에 이어서 도서생물 지리설이라는 패치의 거리와 면적에 따른 그러한 그 관계,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통로는 얘기했던 대로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선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 통로, 자연적인 통로, 인공적인 통로. 그래서 자연적인 통로는 하천, 강 이런 거 들 수 있겠고, 인공적인 통로, 도로, 철도 등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통로 역시 연결 형태에 따라 면적, 선적, 점적인 통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다시 한번 뒤에 그림으로 여러분들 자료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경관 생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변화라고 여러분들 자료 5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조와 기능,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까지는 우리가 그 앞의 시간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경관에는 구조와 기능 외에 또 경관의 변화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역동적인 변화, 그 다이나믹 체인지, 이러한 그 용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질적인 요소, 여러분들 경관, 경치 이렇게 쳐다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러한 그 변화들이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조에서는 매트릭스, 패치, 코리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관의 기능은 우리가 생태계의 흐름에서 기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과 영양소, 그리고 또 포식, 피식, 군집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경관의 기능에서는 정보 이동이라는 그 내용들을 자료 59페이지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59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은 변화인데, 변화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기후 변화가 있고, 그리고 조각의 역동성, 오늘 역동적인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메타 개체군의 역동성, 메타 개체군의 역동성, 메타 개체군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개체군, 군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관까지 지금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메타 그 중에 하나, 개체군. 개체는 individual, 그리고 개체군은 우리가 population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메타 개체군이라는 것은 개체군의 그 유형에 따라서, 유형은 지난 자료에 설명을 했었지만은 개체군에는 지역, 혹시 칠판이 잘 안 보이지 않을까봐 우려가 되는데, 개체군에는 국소 개체군, 지역 개체군, 메타 개체군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국소 개체군은 아주 그야말로 작은 개체군 이런 것들이고, 그 지역 개체군이라는 것은 국소 개체군이 만난 것 그런 거, 그리고 메타 개체군이라면은 또 지역 개체군 여러 가지가 함께 그 생성된 것, 이런 것들을 메타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개체군에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메타 개체군이 가장 그 중요한 그 이유, 유전 정보를 교류한다, 유전적인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경관의 기능 59페이지 보면은 거기 정보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 중에서 그 정보 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 메타 개체군이다. 그리고 메타 개체군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라도 생태학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메타 개체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래요. 그리고 교란 체제의 변화, 교란의 변화, 교란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개체군의 생활사 전략, 라이프 사이클 스트래티지 얘기하면서, 또 교란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뭐 교란의 강한 종, 스트레스의 강한 종, 또 혹은 약한 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본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변화라는 것은 기후, 조각의 역동성, 메타 개체군의 역동성, 교란 체제의 변화, 정보 분포의 변화, 이렇게 들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를 보면은 경관의 기능이 있는데, 공간 요소의 관련성,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이 내용은 생태계의 그 기능과 거의 비슷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종의 이동, 그리고 물질의 순환, 에너지 이동,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이동이라는 것은 동물의 이동은 그리고 식물의 이동도 들었었죠. 그래서 뭐 풍산포, 조산포 이런 것도 했었고, 앞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흐름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 완행이라고 얘기했고, 물질은 반드시 순환을 한다. 그래서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인의 순환, 황의 순환 등을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구조 기능의 시간적인 변화, 그리고 안정성의 원리, 역시 생태계 안정성의 원리와 같은 원리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변화의 요인은 자연적인 그 요인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화산, 퇴적, 천이,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도시와 토지 조성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폐체 감소, 단편화, 생물종들의 멸종, 이러한 현상이 경관의 변화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페이지 60페이지고요. 경관 생태학의 4대 원칙은 첫 번째 패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잠시만요. 네. 4대 원칙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칙 중에 패치에 관한 사항만 있고요. 그리고 패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2번에서는 패치라면 또 매트릭스에 관한 그 원칙, 그리고 코리더에 관한 원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4대 원칙이 있는데, 그
경관 생태학의 4대 원칙, 이렇게 4대까지 얘기를 했지만 4대 원칙이라는 것은 첫 번째 패치, 두 번째 64페이지 보면은 코리도와 연결성이 있어요.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은 주변부와 경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경관의 그 4대 원칙 중에 69페이지 보면은 사라고 그랬는데, 사는 우리나라 말 사가 아니고 숫자 4로 다시 한번 정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경관의 4대 원칙 중에 패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패치라는 것은 지금 자료 60페이지인데 시각적 생태적 특성과 주변에 다르게 나타나는 비선형적인 요소 조각이라고 설명을 했고, 첫 번째 4대 원칙의 패치 중에 패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부분은 면적이에요. 크기. 그래서 여기 6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로스라는 개념은 여기 62페이지 자료에 여러분들 준비를 해놨어요. 경관 조각의 패치의 논쟁에 여러 가지 논쟁, 이론들이 있어요. 로스 논쟁이라는 것은 L large or S small patch, large or small patch, 한마디로 큰 조각이 좋은가, 작은 조각이 좋은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큰 경관 조각은 경관 조각이 커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태계는 안정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조각이 크다 보니까 커다란 조각 안에서는 내부에서 사는 종들이 보호될 수 있다, 유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작은 경관 조각은 스몰 패치, 최소 존속 면적, 뭐라 그랬죠? MVA, 미니멈 바이어러블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개체군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런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줄어든다면은 종의 소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멸종 같은 얘기도 했고, 절멸의 소용돌이, 그리고 유전자 다양성 변이가 줄어드는 창시자 효과, 또 병목 효과,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근데 작은 경관 조각들은 종 소실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주연부 생물성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 이제 주연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연부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면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연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육지와 바다, 육지와 강이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림이 잘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육지와 강, 그리고 이 만나는 시점, 그리고 또 육지나 하천이 만나는 시점인데, 주연부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상당히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주연부라는 것은 육지의 생태계, 그리고 또 수중 생태계, 이런 것들이 만나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생물 다양성, 육지 생물, 수중 생물, 이런 것들이 만나는 생물 다양성이 아주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종 소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가 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스 논쟁, 큰 것이 좋은가, 작은 조각이 좋은가, 또 저기 크고 작고, 사람이나 동물로 치자면 몸집이 큰 것, 아니면은 몸집이 작은 것, 또 왜 다 장단점이 있죠. 몸집이 큰 것들은 기운 좋고 힘을 쓸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작은 생물종들은 빨리 위기에 피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은 그런 대로, 편한 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큰 게 좋은가, 작은 게 좋은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는 슬로스 논쟁이라고 했고,
single large or several small patch 어떤 게 좋은가? single large는 큰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several small patch라는 것은 작은 조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 큰 거 하나가 좋을까요? 작은 거 여러 개가 좋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수의 큰 조각, 작은 수의 큰 조각, 그리고 많은 수의 작은 조각, 싱글 라지 패치의 안정성, 커다란 패치 하나인 경우에는 그 생태계 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여기 로스 논쟁의 그 라지 패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싱글 라지 패치, 큰 패치 하나는 조각 내부 개체군 및 환경 변화에 민간종 그 유지에 유리하다. 내부종 그 보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와 같은 맥락이겠어요. 그리고 대형 척추동물의 서식처 확보. 지난번에 핵심종, 뭐 중추종 이런 얘기 했었죠. 키스톤. 그런데 그 커다란 생태계를 그 구성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종, 그리고 그 종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종. 그러면서 뭐 호랑이 사자 얘기했었죠. 엄청 커다란 대형 척추동물의 서식처도 확보될 수 있다. 지금 우리 도시에는 호랑이 살고 있지 않죠. 그 호랑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서식처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살 수 있을 정도라면 엄청나게 커다란 서식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산종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우산을 가리려면은 그 몸보다 더 커다란 우산, 그리고 그 우산 몸과 사이에 있는 그런 데까지도 그 비를 가릴 수 있는 경우, 그 우산 밑에 그 우리의 그 신체 옆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거에서도 생물종이 자란다면 그런 것도 다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싱글 라지 패치는 대형 척추동물의 서식처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뭐 지난번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아니고 뭐 TV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어갖고 뭐 그 더 많은 그 생물종들이 뭐 곰이나 뭐 너구리 이런 것들이 그 도시로 내려와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그 사람에 의해서 간섭을 받으니까 서식처가 확보되지 못했었는데 사람이 없어지면 그렇게 서식처가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several small patch의 건전성, 작은 것이 여러 개 있다. 상당히 그 생태적으로 내부적인 확보는 어렵지만 건전함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경우는 그 로스 논쟁, 그리고 SLOSS 논쟁, 이런 두 가지를 본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찾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경관 생태학을 배우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환경 생태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 예를 들자면 뭐 신도시 설계, 신도시로 그 설계된 그런 것들은 뭐 세종시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뭐 무슨 교산 3대 신도시로 뭐 교산 뭐 과천 어디 또 남양주 이런 데들을 신도시로 확보를 할 생각인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환경 계획에서 환경 생태 계획적인 그런 개념을 그 포함할 것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환경 생태적인 그런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에 지금 그림으로 따로 내가 그리진 않았지만 가장 그 환경 생태 계획에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은 큰 패치와 작은 패치, 그래갖고 크거나 작은 거 하나, 아니면은 또 조그만 것만 여러 개, 이런 개념을 다 총합해서 그 큰 패치와 작은 패치의 이상적인 조합,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배치, 이런 것들이 그 환경 생태 계획의 도시 설계의 그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나름대로 그
신도시 개념, 환경 생태계에 어떻게 패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바람길 생태 네트워크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 장차 그 커다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그 지난번에 생태계는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진 상호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생태계 그 내용들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